번도 벽돌 나르소. 정치유 삼등이라 발세를 마오. 깜깜한 쥐구멍도 볕들 날있소. 인기라 돌고 돌아 있다가 없는 그 앞으로 어찌 될지 누가 알겠소. 부정한 정치자들 뉴스 엎드려소. 김종대의 뉴스업 3월 11일 목요일 2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살펴볼까요? 1091님이 LH 조사 관련해서 이런 문자 보내셨어요. 신도시뿐 아니라 국가에서 주도하는 산업단지 등 모든 대형 산업에 이런 투기 관행이 확산되어 있을 겁니다. 하긴 뭐 가덕도 신공항 같이 이런 어떤 큰 공항, 항만, 산업단지 다 마음이 있을 것 같은 투기공화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모노아님, 오늘 시야가 완전히 뿌였습니다. 완전 회색 도시예요.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대기질이 안 좋다는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각별히 건강에 좀 유의하시고요. 너무 또 오래 계시지 마시고 일찍 귀가하십시오. 이어서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기준 아홉, 기분 아홉, 기운 아홉. 김종대의 뉴스 아홉. 업브리핑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 바닥의 바닥이라는 제목으로 좀 정해봤습니다. 바닥의 바닥.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바닥이 있더라라는 얘기인데 일명 이제 구미 빌라 3세 여아 사망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많이 보도됐죠? 예, 이게 이제 그 아동 학대와 방치 사건인 줄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미스터리 사건으로 이제 급 반전되는 분위기입니다. 미스테리? 네. 원래 뭐 아시다시피 원래 이 사건은 이제 3세 아이를 그 어머니인 김 모 씨가 자기는 혼자 이사를 가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를 해가지고 네. 6개월 뒤에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된 사건이었습니다. 아유, 끔찍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사를 나가고 난 그 집의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니까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연락을 했더니 예. 그 두 사람이 이제 가서 집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죽은 아이가 있어서 이제 신고를 했던 그 예. 사건입니다. 예. 근데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예. 그 3세 아이의 그 친모가 그동안 알려졌던 김모 씨가 아니고 외조모인 성모 씨인 걸로 밝혀졌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나 이게 참 아주 머리가 띵합니다. 네. 그러니까 친모가 외할머니였다. 네. 외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친모였다. 이런 예.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이, 나 이거 참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그러니까 이게 될지. 보니까 경찰이 이제 처음에 그 죽은 아이하고 그 어머니로 알려져 있던 김모 씨 사이에 이제 DNA 검사를 해봤더니 예. 친자 관계가 아닌 걸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한 2번, 3번씩 그 국가서에서도 해봤대요. 근데 예. 이제 일치하지 않는 걸로 나오는 바람에 예. 혹시나 싶어가지고 외조모인 이제 성모 씨의 유전자 검사를 해봤는데 일치하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딸 김모 씨가 이제 임신 출산을 했던 시기하고 공교롭게도 그 어머니인 성모 씨가 임신 출산을 했던 시기가 겹쳐서 예. 그리고 게다가 둘 다 딸을 출산하는 바람에 예. 그 어머니 성모 씨가 자신의 아이를 딸이 낳은 아이랑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예? 김모 씨가 이제 바뀐 아이를 자기 딸인 줄 알고 계속 이제 키워왔던 겁니다. 아니, 무슨 해괴해도 이렇게 해괴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 조사가 계속 진행이 돼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드러난 상황들만 지금 경찰이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이제 김모 씨하고 이혼을 한 그 사위도 그 죽은 아이가 자신의 딸인 줄로 지금까지도 알고 있어서 그동안 이제 양육비를 종종 보내왔던 걸로 지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이가 바뀌었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이제 성모 씨 정도가 아닌가라는 게 지금까지의 경찰 조사 결과인데 예. 어머니 성모 씨는 아직도 아이를 바꿨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예. 지금 구속 수사를 받고 있었던 그 원래 친모로 알려졌던 김모 씨도 이거를 지금 이 상황을 완전히 인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 어떤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상상력에서도 잘 안 나오는 아주 해괴하기 이를 데 없는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또 아이가 죽었단 말이죠. 그렇죠.
야,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기묘한 사건이 엉켜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 짐작이 안 되네, 짐작이. 굉장히 좀 복잡한 사건이 된 게 그 소위 이제 성모 씨의 남편 그 외조부도 DNA 검사 결과로는 일치를 안 해가지고 친부가 또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성모 씨의 내연남의 DNA를 지금 채취를 해가지고 예. 아이랑 지금 일치하는지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12일에 지금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예. 원래는 이제 이 사건이 아이가 버려진 채 죽은 굉장히 이제 끔찍한 어떤 학대 방치 사건이었는데 예. 이들이 이제 가족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던 경찰도 여러 번 좀 당혹스러운 그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고 예. 결국에는 아이가 일단 둘이 태어났는데 예. 한 아이는 딸한테 맡겨졌다가 방치돼서 죽은 거고 예. 그 뒤바뀐 나머지 한 아이는 지금 이제 행방조차도 모르는 어떻게 됐는지 행방을 모르는 모른다?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이게 3세니까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뒤바뀌었던 네. 시점이 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까맣게 모르고 김모 씨는 자기가 낳은 딸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 성모 씨도 이제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제 경찰 조사가 계속 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예. 이 이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가출, 그 김모 씨의 어린 나이의 가출과 가족과의 관계 단절, 예. 그리고 이제 서로를 향한 어떤 무관심과 무책임, 예. 방치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게다가 이제 사회적으로 또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굉장히 기묘하고 어떻게 보면 잔혹한 예. 이런 어떤 일종의 가족 학대극을 보는 것 같은 예. 이런 이 마음이 드는 사건이었고 경찰은 일단 사라진 그 또 다른 아이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아유, 이 사건은 어떤 결과가 밝혀지든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네, 예. 사실 사라진 아이부터 빨리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 이슈 소개해 주시죠. 검찰총장 추천 받아요입니다. 추천을 받아요. 추천을 누가 받습니다. 추천합니까?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를 하면서 공석이 된 검찰총장 자리 예. 여기에 이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일단 9명으로 구성이 되는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구성됐다고 발표가 됐고요. 예. 위원장으로는 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선임이 됐습니다. 네.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이제 일단은 국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제청 대상자, 대통령한테 누구를 제청할지를 대상자를 뽑아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후보를 검토를 하게 되는데 네. 국민 천거를 받는 기간은 오늘 이제 3월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정도입니다. 국민 천거도 있습니까? 네. 어허. 저도 이제 뭐 정확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예. 그동안 매번 이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예. 국민들한테 천거를 받는 절차를 거쳐왔더라고요.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추천합니까? 예, 이제 법무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예. 추천 양식이나 이런 걸 이제 곧 이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 이 어허. 사람은 괜찮겠다. 검찰총장을 한번 해볼 만하다 싶은 사람을 누구나 추천할 수 있게 예.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참. 그래서 신선하네. 기왕하는 김에 우리도 예. 한번 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을 해보자라는 뜻으로 예. 이 진행자께 만약에 검찰총장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예. 누구를 추천하시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는요. 네. 그 초대 대법원장을 지내신 가인 김병로 같은 법조인을 찾아내야 된다. 예, 그분이 이제 초대 대법원장도 했지만은 그 반민특위에서 네. 예, 재판부장도 하셨고. 재판부장도 하셨죠.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조인 아닙니까? 네네. 난 그런 분이 좀 한국에 이 법조계 우뚝성 거인 이런 분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준이 너무 높으신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래도 욕심은 내볼 만합니다. 네. 예, 정의로운 거인 어떻습니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이 법조 경력 15년이라는 제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예. 우리 뉴스업에 예. 뉴스 빙하 김민하 선생 같은 사람이 예. 검찰총장으로 나선다면 이것도 하나의 이제 파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엉뚱하게 들립니다. 이게 이제 김민하 이 평론가의 어떤 캐릭터 자체가 예. 시니컬하게 굉장히 냉정하게 할 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줘가지고 예. 그동안 이제 검찰총장을 거쳐갔던 사람들 중에서 예. 이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이제 열정 쪽에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로 사고를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번 검찰총장은 좀 이제 검찰 출신에서 좀 벗어난 예. 비검찰 인사가 한번 해볼 만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김민하 평론가처럼 이제 냉정한 사람 파격으로 한번 예. 저는 한번 추천해보고 싶다. 그만큼 이제 이 검찰총장이 항상 시끄러운 자리니까 예. 이번엔 좀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를 좀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어쨌든 누구든 검찰총장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 CBS도 한번 추천을 해야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예. 자, 세 번째 뉴스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뉴스는 이제 미얀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이 연일 그 확대가 되면서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도 뭔가 미얀마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미얀마 군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끊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한국 기업 중에서는 이제 포스코 네. 포스코라는 업체에 대해서 미얀마 군부와 결탁하고 있다라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굉장히 좀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이제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스코가 이제 미얀마의 그 가스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얀마 쪽 군부의 그 자금줄이 되고 있어서 예. 포스코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고 미얀마 군부에서도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 정부가 이 문제 때문에 미얀마한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는 거 아니냐, 미얀마 군부한테 예. 이런 목소리를 못 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중에서 어떤 게 맞는 얘기고 예. 어떤 게 맞지 않는지 그걸 좀 간단하게 오늘 팩트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에 돈 벌어주는 거 맞나요? 맞는 측면도 있고 틀린 측면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그 가스전, 미얀마 가스전. 예. 이거는 이제 포스코의 자회사 중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개발을 한 사업인데, 예. 여기서 이제 쉘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주로 이제 중국 쪽에 팔아가지고 매년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이거 알짜 기업이네. 굉장히 예. 알짜 사업입니다. 예.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이 뭐 이 해외에 가스전 개발해가지고 재미를 보는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예. 미얀마 같은 경우는 몇 안 되는 이제 대박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 예. 근데 이제 이 가스전에서 나오는 수입이 실제 군부로 직접 들어가느냐를 따져봤는데 그거는 또 아닙니다. 아닙니까? 자, 이 회사인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스전의 전체 지분 중에서 절반을 넘게 갖고 있습니다. 51%를 소유를 하고 있어서 예. 대주주이자 이제 이 일종의 오너인 셈이고요. 아하. 미얀마 국영가스회사라는 미얀마의 국영가스회사의 이름이 이제 MOG인데 예. 여기서 이제 지분을 한 15% 정도 갖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아니요, 미얀마 국영가스회사가 이 가스전 지분의 한 1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예, 이해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돈이 결국에는 이제 군부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예. 따져 보니까 이게 미얀마 군부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얀마 정부가 이제 아웅산 수치를 중심으로 한 이제 민간 정부였기 때문에 예. 미얀마의 국영회사라고 해서 전부 이제 군부와 연결된 건 아니다. 예. 물론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스전에서 나오는 수입의 15% 정도는 미얀마를 위해서 쓰인다.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 미얀마 국민이나 미얀마의 국부를 위해서 쓰인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군부의 자금줄이다. 예. 라고 이야기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다. 아하.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가 인터뷰한 그 인권 활동가 소모토 씨 같은 경우는 네. 경제 제재 해야 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맞는 부분도 있어요. 앞으로 이게 군부의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상해서 그래가지고 좀 뭐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자, 경제 제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아마 이제 포스코의 다른 회사, 예. 미얀마 포스코 CNC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 이제 강판을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하. 여기에 지분의 30%를 갖고 있는 미얀마계의 회사가 미얀마 이코노믹 홀딩스 예. MEH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가 사실상 미얀마 군부 소유 회사입니다. 여기구나. 여기입니다. 예.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에서도 이제 MEHL에 대해서는 군부의 자금줄이다라고 지목을 했고 네. 실제로 미국도 이제 미얀마를 대상으로 한 경제 제재를 할 때 주요 4개 회사 중에 주요 4곳 중에 하나로 여기를 이제 지목을 했습니다. 지목을 했군요. 네, 실제 경제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포스코 입장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기는 힘들 것 같긴 한데 예. 문제는 어차피 이 회사가 한 해에 벌어들인 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20억 정도 네. 됐었기 때문에 포스코 입장에서도 이제 국제사회라든지 우리 시민단체에서 압박을 해온다면은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망설일 만한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 포스코가 이제 그렇잖아도 그동안 이제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던 회사입니다. 예.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삼척 지역에다가 대규모 석탄 발전소를 지금 건설 중인데 지금 이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금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입장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고 예. 그렇지 않아도 포스코 공장들에서 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안전사고가 계속 터져 나오는 바람에 이 포스코 회장이 국회에 불려나가기도 했을 정도인 그랬죠. 상황이라서 예. 예,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과 맞물려서 미얀마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좀 요구받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가 포스코 때문에 미얀마에 좀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강경한 목소리 못 내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 뭐 실제로는 따져보면 꼭 그런 거는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 그래요? 외교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나고 강경 진압이 시작되는 시점에 비교적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좀 일찍 이 비판 성명을 냈었던 나라 중에 하나고요. 네. 우리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직접 군부를 비판하는 예. 게시물을 이제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었고 아하. 이런 걸 봤을 때는 미얀마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한다라는 측면은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예. 지금 이제 여러 활동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미얀마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제재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과 함께 그토록 촘촘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미얀마 같은 데는 어떤 딱히 조치할 게 없다는 게 저로서는 좀 지금 상황으로 네, 이제 번쩍스럽네. 미얀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이제 말잔치만 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글쎄 그런 생각을 할 얘기를 수도 들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볼 거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압박을 할 때 경제 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일까 하는 거는 국제사회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만 하더라도 경제 제재를 하면 거꾸로 중국이 미얀마에 더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좀 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군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좀 연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킹마우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